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는 보통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 이제 출제되는 그런 항목을 봤을 때 우리 폼을 완성시켜라.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이제 설정해라. 그리고 도메인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계산해라. 그리고 매크로 함수 이용하는 것도 나오고요. 콤보 상자 설정하는 거나 하이폼을 이제 추가시키는 이런 문제가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이 작업에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합해서 우리 3점짜리 이제 세 문제, 그러면 이제 총 9점이 되겠죠. 그리고 6점짜리 한 문제, 그리고 5점짜리 한 문제에서 총 배점이 20점. 그렇게 이제 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지금 이 내용들을 쭉쭉쭉 봤을 때 이 내용들은 싹 다 이제 폼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예요. 해서 폼 자체에다가 이제 속성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폼에 배치된 그런 컨트롤들 있죠. 그런 컨트롤에 대해서 특정 속성을 이제 지정하거나 특정 컨트롤의 세부적인 그런 속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폼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버튼에다가 뭔가를 입력해라, 수정해라, 삭제해라,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다른 폼이나 쿼리 같은 것들을 이제 호출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하이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XX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에는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 되게 이제 막막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XX 프로그램 자체가 엑셀보다 쉽다. 그렇게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 두 번째 작업에서도 특별하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폼이 됐든 보고서에서 자료를 이제 조회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어려운 검색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서 정말 최악일 경우에 한 문제 정도는 이제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그냥 평이한 그 수준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20점 모두 다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씨앗 입고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을 다음 화면과 지상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씨앗 입고 현황이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이 폼에는 지금 레코드 1번 레코드 그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폼의 기본 보기 그 속성을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하나의 폼에 지금 여기 보니까 1번 레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코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요 폼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얘는 이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는 폼 자체에다가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눈금자가 있고 왼쪽에도 봐도 눈금자가 쭉쭉쭉 있는데 그 사이에 여기 이제 네모점이 있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폼 선택기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선택된 그 유형은 폼이다. 지금 이 폼 자체가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형식이다, 데이터다, 이벤트다, 기타다 모두 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형식이라는 이 탭을 보게 되면 기본보기라고 있어요. 문제에서도 기본보기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목록 단추를 눌러보게 되면 단일 폼도 있고 연속 폼도 있고요. 데이터 시트도 있고 우리 분할 표시 폼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단일 폼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폼에 하나의 레코드만 나타난다고요. 해서 이걸 이제 연속 폼 요걸로 이제 설정하게 되면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요거 이제 다 설정할 거 했으니까 요거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1번 레코드 요거 이제 하나만 보였는데 지금은 문제 그림처럼 여러 개의 레코드가 한꺼번에 이 폼에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폼 머리글에 다음같이 그림을 살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씨앗 있고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 제목 앞에 이렇게 그림이 삽입이 되어 있죠. 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삽입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면 폼 머리글에다가 다음같이 이제 그림 삽입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그림 파일의 이름은 꽃이라는 그 그림 파일이 있대요. 그 그림을 이제 집어넣으라고 나온 거고 그때 그림의 너비가 됐든 높이가 됐든 아니면 그림의 유형이 됐든 그림 이름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정이 됐는데 그림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삽입할 때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삽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 다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문제 그림이 지금 이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위아래에 있는 그런 제목들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씨앗 있고 하고 폼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고라는 그 글자가 끝나는 그 위치에서 우리 그림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입이라는 그 글자요. 그 글자 중간쯤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이 제목이랑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그림은 이 제목 살짝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림 넣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삽입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디자인 보기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양식 디자인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 이미지 삽입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찾아보기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C 드라이브에 길벗, 1급 통합에 우리 XX의 시험장 따라하기에 들어가게 되면 꽃이라는 그 그림 파일이 이곳에 있죠. 우리는 지금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로를 찾아왔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C 드라이브에 가게 되면 DB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에서 꽃이라는 요 그림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우스 모양을 보게 되면 그림을 이제 드래그해서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최대한 그 비슷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드래그해서 그림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선택돼 있을 때 우리의 속성 시트 창을 보게 되면 선택 유형이 지금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에 제시한 이런 지상들 요거대로 이제 전부 다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 파일 이름은 아까 우리가 선택을 이미 다 해준 거고 그림의 너비하고 높이하고 그리고 그림의 유형 그리고 그림의 이름 이런 것들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우리 그림의 유형하고 지금 공유로 되어 있는데 그림의 유형은 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포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너비하고 높이하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너비는 우리 1.6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만 쓰고 엔터를 눌러주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높이는 1.3이다 이렇게 이제 숫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림이다 라고 해서 꽃.png 하고 그림 파일 이름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림 파일 이름도 이제 집어넣고요. 그림의 너비다, 그 다음에 높이다, 그 다음에 그림의 유형이다 이런 것들은 싹 다 이제 다 설정을 해줬죠. 이런 이제 특정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이 탭에서 설정해 주면 돼요. 해서 기타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하고 이미지 1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그림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미지 그림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 시트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그림과 비교를 해서 요 그림의 위치를 살짝 이동을 이렇게 이제 시켜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우리 그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를 해서 그림이 해당 위치에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났고요. 3번 문제 보니까 폼에 보게 되면 이제 바닥글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총 입고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입고 수량의 합계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폼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맨 밑에 보니까 총 입고 수량하고 지금 빈칸이 있죠. 요 빈칸이 우리 txt 총 입고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일단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 이곳에 언바운드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 위에 보게 되면 이 해당 컨트롤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지금 이 컨트롤이 맞죠? 여기서 우리 이제 입고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면 컨트롤 원본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써서 입고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입고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필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이라는 그 함수로 입고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묶어주면 합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제 함수 쓸 거니까 는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sum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입고 수량이라고 이렇게 해서 sum이라는 그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이제 필드명을 쓸 때는 우리가 이런 필드명은 전부 다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해서 입고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 대해서 합을 구해 달라고 sum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면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sum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는 컨트롤의 너비가 좁아서 다 보이진 않죠.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맨 밑에 보니까 총 입고 수량은 975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 2, 3번 요 세 문제 풀 거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폼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씨앗 있고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씨앗 있고 현황 요 폼이죠.
요 폼에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실행이 됐는데 이 폼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순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지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개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이런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순서대로 설정하래요. 씨앗 코드가 A로 시작하면서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인 그 경우에 본문 컨트롤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색은 표준색 노랑,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기울림꼴,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씨앗 코드가 이제 B로 시작하면서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인 경우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색은 이제 표준색, 주황, 그걸로 이제 설정하고 글꼴 스타일은 기울림꼴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첫 번째 우리 조건부 서식과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봤을 때 지금 이 조건은 똑같죠? 근데 앞에 있는 이 조건이 이제 다른 거잖아요. 해서 A로 시작하냐, B로 시작하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씨앗 코드가 이제 A로 시작해?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조건부 서식을 할 때도 B로 시작해? 그것도 물어봐야 되지만 10,000원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하면서로 묶여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도 얘랑 둘 다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이제 묶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씨앗 코드가 이제 A로 시작하는지 B로 시작하는지 그걸 이제 비교할 때는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씨앗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A랑 똑같아, B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본문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다 라고 해서 본문에 들어있는 컨트롤들이 지금 이만큼이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색과 우리 이제 글꼴 스타일을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그때는 본문 영역에 있는 이 모든 컨트롤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컨트롤들 앞에 보면 눈금자가 있죠. 이 눈금자 요 앞에서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선이 생겨요. 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모든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싹 다 이제 선택해 놓은 그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 이곳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는 AND다, left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서 조건을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식이라는 거 요걸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 그 뒤에다가 식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left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우리는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죠. 해서 필드명을 쓸 때는 반드시 대괄호로 묶어준다 그랬어요.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씨앗 코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써주고 이 씨앗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씨앗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오겠죠. 그게 일단은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해서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면 되고
두 번째 우리 조건은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된다고요. 우리 입고 단가라는 것도 필드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단가하고 이렇게 써주고 입고 단가에 들어있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이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둘 다 썼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XX 프로그램이죠. 얘는 이제 엑셀이 아니라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맨 앞에다가 이제 AND를 쓰고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되는데 얘는 XX예요. XX에서는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AND 써주고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해서 AND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들어갑니다. 엑셀과 XX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게 우리가 꼭 식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부 서식 그거 할 때도 이 조건에 만족하게끔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첫 번째 조건과 아주 유사하죠. 해서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것만 이제 B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 요 두 번째 지상 그 조건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입력했던 그 조건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고요.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배경색은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기울린 꼴로 설정해 달라. 그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인 꼴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배경색을 이제 변경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표준색 중에 우리 노랑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면 노랑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노랑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바뀔 거야. 그렇게 이제 미리 보여줘요. 그럼 첫 번째 거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지상도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새 규칙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아까처럼 똑같이 시기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A를 B로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배경색은 표준색 주황으로 하고 글꼴 스타일은 기울린 꼴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기울린 꼴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배경색 여기서 우리의 표준색 중에 주황이라는 거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시킨 것처럼 요 두 개 조건식을 순서대로 전부 다 이제 써줬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서식 적용시킬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규칙 편집 얘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은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작 코드가 B로 시작하죠. 그리고 입고 단가를 보니까 10,000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 맨 위에 거 1번 레코드는 시작 코드가 B이긴 하지만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이 아니죠. 해서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시작 코드가 B로 시작하는데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보면 전부 다 시작 코드가 A로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입고 단가를 봤을 때 전부 다 10,000원 이상이에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데이터들도 이렇게 이제 서식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시작 코드가 A로 시작하는데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정확하게 문제 푼 게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확인까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 거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났으니까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이 있대요. 씨앗 정보 찾기다라고 해서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자, 이 폼에 보게 되면 이제 보고서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보고서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보고서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그 형식으로 열래요. 열고 나서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을 닫는 그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고서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일단은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먼저 열어야 돼요. 열고 나서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이요.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이 지금 예죠. 지금 열려있는 이 폼을 닫으래요. 닫는 그런 이제 매크로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생성을 해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이 보고서를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 때 그때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 값이 txt 씨앗 코드에 해당하는 그 씨앗 정보만 화면상에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보고서 얘 한번 더블 클릭해 보자고요. 이 보고서를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주문 현황이다 라고 해서 각각 이제 씨앗 코드별로 이렇게 쭉쭉쭉 나타나죠. 얘는 지금 얘를 그냥 더블 클릭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지금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을 봤을 때 우리 씨앗 코드가 A0077하고 이 코드가 이제 입력이 돼 있잖아요. 얘랑 똑같은 것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 보고서 닫아버리고요. 이 폼도 이제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를 먼저 생성하고 나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매크로라고 따로 있어요. 매크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1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먼저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보고서를 여는 그 매크로 함수요. 매크로 함수가 우리 오픈 리포트라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픈 리포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보고서 이름은 뭐야? 보기 형식은 어떻게 돼? 필터 이름은 어떻게 돼? 외열 조건문은 어떻게 돼? 창 모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보고서 이름이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어라. 어떤 보고서를 열어라. 그걸 이제 지정해 줘야 되는데 끝에 이 목록 단추를 땅 하고 찍어주면 우리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 그 목록이 쫙 나타나요. 근데 보고서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나타난 거예요.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보기 형식은 보고서 형태로 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인쇄 미리 보기 그 형태로 열라 그랬죠. 해서 인쇄 미리 보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필터를 적용시켜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터 이름은 그냥 빈 공백으로 놔두면 되고 그리고 외열 조건문이요. 문제에서 씨앗 코드 그 필드 값이 txt 씨앗 코드랑 똑같은 그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때 맨 끝에 보게 되면 얘가 요 아이콘이 우리 작성기의 그 아이콘인데 작성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 작성기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 맨 앞에다가 우리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랑 우리 txt 씨앗 코드랑 둘이 똑같아?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씨앗 코드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똑같아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요 컨트롤 명을 이제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 앞에다가는 여기다 쓴 게 우리 씨앗 코드죠. 이 씨앗 코드는 이 보고서 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따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이름 같은 거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보고서에 이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이 곳에 들어있는 그 각각 txt 씨앗 코드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txt 씨앗 코드라는 거는 우리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이라고요. 지금 이 씨앗 정보 찾기 이 폼은 우리 1, 2, 3, 4, 5, 6, 7, 8.acctb 요 파일에 들어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앞에 더하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우리 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앞에 더하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모든 폼하고 지금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죠. 요 더하기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폼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씨앗 정보 찾기다라고 해서 요 폼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이 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명들이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나타난다고요. 그때 우리 txt 씨앗 코드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txt 씨앗 코드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그 컨트롤 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컨트롤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폼 이름까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요. 해서 우리가 지금 외울 조건문을 지금처럼 작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그 조건문이 지금 이곳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씨앗 코드라는 게 우리 이 보고서 거예요. 우리는 보고서 이름을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씨앗 코드랑 우리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에 txt 씨앗 코드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울 조건문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창 모드는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건 다 했습니다. 얘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연 다음에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을 닫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이제 새 함수 추가 얘를 다시 한번 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폼을 닫아야 되니까 클로즈 윈도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윈도우 창을 닫아라 그렇게 해주고 어떤 걸 닫냐? 우리는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을 닫을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개체 유형하고 나오는데 목록 단추 요걸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폼을 닫을 거니까 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그 밑에 이제 개체 이름에서 목록 단추 또 눌러서 우리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을 닫아달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해서 문제 시킨 것처럼 클로즈 윈도우 창을 닫아라. 뭘 닫냐? 폼을 닫아라. 그때 어떤 폼이냐?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을 닫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다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요 매크로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보고서 출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써주면 돼요. 이런 이름 쓰자마자 바로 엔터 누르지 마세요. 왜? 내가 이런 이름 쓰다가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해서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보고서 밑에 매크로다라고 해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가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크로는 언제 실행시켜야 되냐? 우리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에서 보고서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씨앗 정보 찾기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보고서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게 해줘야죠. 그래서 보고서라는 이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을 누르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이 보고서 단추 있죠?
요 단추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문제 제시한 그 단추 이름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확인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벤트로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이벤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온 클릭이라고 있어요. 온클릭 여기서 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매크로 이름이 자동으로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매크로 이름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CMD 보고서요. 보고서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다. 이 커맨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를 실행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해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 줬고, 매크로 만든 거를 지금 우리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에 보고서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보자고요. 자, 우리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지금 씨앗 코드에는 A-0077하고 그렇게 이제 씨앗 코드가 써져 있죠. 그 상태에서 보고서 요 단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보고서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씨앗 코드를 봤을 때 A-0077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씨앗 정보 찾기라는 그 폼이요. 그 폼에 변경된 그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아까 우리가 씨앗 정보 찾기 그 폼 열어놓은 게 닫혀버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우리 3번 문제도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